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커브러스에서 다양한 어종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피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익을 바꿔줄 피쉬 유형별 공략법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레토 법칙 또는 8대2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포커에서의 파레토 법칙은 수익의 80%는 단 20% 약한 플레이어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이 피쉬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잘못된 전략으로 오히려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포커 테이블에서 만날 수 있는 4가지 대표적인 피쉬 유형을 분석하고 각각에 맞는 최적화된 전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로 피쉬부터 스테이션 피쉬, 피드와 폴드 피쉬, 그리고 황금거위라 불리는 웨일까지 각 유형을 정확히 식별하는 방법과 함께 실제 핸드 예시를 통해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론, 피쉬 분류의 중요성. 현대 포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신의 카드 실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최적화된 전략을 구사하는 능력입니다. 왜 피쉬 분류가 필수인가? 수익의 80%는 20% 약한 플레이어로부터 나옵니다. 피쉬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전략의 효율성, 같은 핸드라도 상대에 따라 완전히 다른 플레이가 필요, 수익 극대화, 각 피쉬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대 밸류 추출, 리스크 관리, 상대의 성향을 알면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 가능, 게임 선택, 어떤 게임, 테이블이 수익성이 높은지 판단 기준, 잘못된 접근법의 대가, 일률적 전략, 모든 상대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수익률 급감, 블러프 남용, 홀링 스테이션에게 블러프하다 큰 손실, 밸류 누락, 웨일에게 작게 베팅하여 수익 기회 상실, 가이드 사용법. 우선 피쉬를 식별해야겠죠. 단계별 활용 방법. 1단계 빠른 식별, 처음 몇 핸드 안에 통계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표를 확인하고 행동 패턴의 첫 인상을 파악하고 임시 분류 후 기본 전략을 적용합니다. 2단계 세부 통계 지표 분석, 특이한 행동 패턴 관찰, 최종 분류 확정 및 전략 조정. 3단계 전략 실행, 해당 피쉬 유형에 맞는 레인지 적용, 베팅 사이징 조정, 지속적인 관찰 및 미세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 합류 직후 허드 있으면 허드 통계 확인, 각 플레이드 스택 사이즈 파악, 이건 기본이죠. 초기 몇 핸드 행동 관찰, 게임 중반에는 통계와 실제 행동의 일치성 확인, 틸트 상태나 컨디션 변화 감지, 전략 효과성 검증. 주의사항, 샘플 사이즈 어느 정도 관찰을 해야 되고요. 상황 변수, 스택 사이즈, 포지션, 테이블 다이나믹 고려, 진화 가능성. 일부 플레이어는 게임 중 스타일 변화 가능. 하지만 실제로 피쉬들이 근본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들의 행동 패턴은 깊이 뿌리박힌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그로 피쉬가 이제부터 블러프를 자제해야지 라고 아무리 다짐해도 리버에서 상대가 체크하면 결국 참지 못하고 에어로 블러프를 시도합니다. 마치 중독과도 같은 행동 패턴이죠. 마찬가지로 스테이션 피쉬는 이번엔 폴드 해야지 생각해도 결국 블러프 아닐까? 라면 콜합니다. 핏와 폴드 피쉬는 이번엔 파이팅 해야지 다짐해도 플랫 미스하면 즉시 포기. 웨일은 타이트하게 플레이하자 결심해도 몇 핸드 후면 다시 7이 옵수수로 레이즈. 결론적으로 피쉬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파악한 패턴은 세션 내내 믿고 공략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 지표 해석 방법. 흔히 많이 쓰는 VPIP, PFR, AF, VPIP은 자발적으로 팟에 참여하는 비율, 일반적으로 20 미만이면 타이트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20-30이 스탠다드, 30 이상이면 루즈, 높을수록 더 많은 핸들을 플레이하며 40 이상은 매우 루즈한 플레이라고 분류됩니다. PFR, 프리플랩에서 레이즈하는 비율, 일반적인 범위는 10에서 20 미만은 타이트라고 볼 수도 있고요. 20에서 25 스탠다드, 25 이상이면 어그레시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VP과 PFR의 차이가 클수록 수동적인 플레이어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VP이 25인데 PFR이 8이라면 대부분 콜을 선호하는 플레이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그레션 팩터, 범위 1, 2는 보통 수동적, 2, 3이 다소 공격적, 3 이상이면 매우 공격적이죠. 위에 제시된 수치는 게임 형식별, 토너먼트냐 캐시게임이냐, 스테이크별로 기준이 달라지며 제시된 수치는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PC 식별을 위한 핵심 비율,
상대가 높은 VP에 낮은 PFR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뒤에서 설명할 핏와 폴드 또는 스테이션 핏이 많이 참여하지만 수동적, 상대가 높은 VP에 높은 PFR을 가지고 있다. 어그로 웨일 타입 핏이 많이 참여하고 공격적, 높은 C벳 폴드율, 핏와 폴드 핏이 플랍 미스시 즉시 포기, 높은 웬투 쇼다운, 스테이션 또는 웨일 핏이 끝까지 가는 성향, 기타 3벳 관련 지표, 포스트 플랍 지표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샘플 사이즈는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가고요. 그럼 첫 번째 타입 어그로 피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그로 피쉬는 공격성은 높지만 전략적 사고가 부족한 플레이어입니다. 이들은 공격적인 플레이가 좋다, 즉 어그레시브 하는 게 좋다는 개념은 이해했지만 언제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타이밍에 과도한 블러프를 하거나 약한 핸드로 큰 팟을 만드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상세 식별 방법, 통계적 지표, VP PFR 비율 57대 38, 44대 23처럼 PFR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3벳 비율 12%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어그레션 팩터 3 이상으로 매우 공격적입니다. C벳 빈도 80% 이상 거의 항상 C벳 합니다. 행동 패턴 관찰, 림프한후 레이즈를 자주 합니다. C벳에 대해 자주 레이즈 합니다. 에어나 약한 드로우로도 큰 블러프를 시도합니다. 포지션에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공격합니다. 공략 전략은 프리플랍 전략, 어그로 피쉬를 상대로는 강한 핸드 위주 레인지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자주 리레이즈하고 블러프함으로 쇼다운 밸류가 있는 핸드들이 중요합니다. 3벳 대응, 강한 핸드로만 콜, 나머지는 폴드 또는 4벳.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니, 상대가 3벳 블러핑을 자주 한다면서 왜 우리가 타이트하게만 대응해야 합니까? 하는 부분이죠.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대가 쓰레기 핸드로 3벳 많이 한다니까 나도 루즈하게 콜해서 잡아먹으면 되잖아. 근데 그게 바로 손해보는 플레이가 됩니다. 왜냐? 어그로 피쉬의 3벳 구조는 일반적인 레귤러 플레이어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레귤러는 일관된 레인지 구조를 갖습니다. 오픈 레이스, 여기서 3벳, 그리고 4벳 이렇게 단계별로 핸드가 정리되어 있죠. 그런데 어그로 피쉬는 전혀 다릅니다. 약한 핸들은 림프, 갑자기 특정 순간에는 돌연 3벳, 혹은 뜬금없는 올인 레이즈, 완전히 랜덤처럼 보이는 액션을 섞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까보면 어떤 레인지가 나오냐면 극단적으로 폴러라이즈된 구조입니다. 프리미엄 핸드, 예를 들면 에어라인 킹스, 그리고 완전 쓰레기 핸드, 예를 들어 A6 옵숫, 잭4 슈디드, 그리고 심지어 7, 2 슈디드까지. 중간 강도 핸드는 거의 없죠. 그럼 우리가 미디어커 핸드로 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프리미엄한테는 크게 져있고 쓰레기 상대로도 생각만큼 큰 밸류를 못 뽑습니다. 게다가 림프 레이즈 상황에서는 팟이 커지면서 SPR, 스택 투 팟 레이쇼가 낮아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플랍 이후에 스킬로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집니다. 그냥 프리미엄 대 쓰레기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그로 피쉬는 플랍에서 애니2 카드로 큰 사이즈로 세게 C벳을 밀어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플랍에 히트하지 못했으면 결국 에코트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폴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어그로 피쉬 상대로는 강한 핸드 위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과감하게 폴드하는 게 최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플랍 전략, 어그로 피쉬의 공격성을 역이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체콜이나 책 레이즈 전략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체콜 라인, 중간 강도 핸드로 상대의 블러프 유도, 책 레이즈, 강한 핸드로 상대의 C벳을 역공, 작은 C벳, 상대가 레이즈하기 쉽도록 작게 배팅. 턴 리버 전략, 어그로 피쉬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블러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쇼다운 밸류가 있는 핸드로는 끝까지 콜다운 해야 합니다. 블러프 캐쳐, 세컨 페어, 약한 페어, 미들 페어 정도로 콜다운, 트랩 플레이, 강한 핸드로 책 콜하여 상대의 블러프 유도, 폴드 타이밍, 진짜 강한 액션에는 약한 핸드 폴드, 국적인 핸드 해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MPS 림프, 버튼에서 사업 리뷰로 아이솔레이션, MP가 콜합니다. 잭73, 드라이버드, 체크하고, 하프 C벳, 갑자기 책 레이즈, 콜, 두스, 파스 75% 배팅, 콜, 올인, 거의 팟 사이즈 올인, 콜,
오버페어로 상대의 과도한 블러프를 끝까지 잡아냅니다. 두 번째, 트랩 플레이. UTG 림프, 컷오프에서 아이솔레이션, UTG 콜, 에이스 킹 6, 파스 60% 정도 동크벳, 콜, 파스 사이즈 더블 배럴, 콜, 리버에는 포기했네요. 작게 밸류 시도 상대가 폴드합니다. 두 페어로 상대의 공격을 받아내고 리버에서 밸류 시도합니다. 두 번째 타입, 스테이션 피시. 스테이션 피시는 콜링 스테이션하는 별명이 말해주듯 폴드를 극도로 꺼리고 끊임없이 콜만 하는 플레이어입니다. 이들은 혹시 상대가 블러핑하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항상 품고 있으며 아주 약한 핸드로도 끝까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블러프가 거의 통하지 않는 상대이므로 밸류 중심의 플레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상세 식별 방법, 통계적 지표, VP, PFR 비율, 60대 8, 50대 5 같은 극단적인 수치를 보입니다. VPB 매우 높은 것은 많은 핸들을 플레이한다는 뜻입니다. Cbet 폴드율 40% 이하로 매우 낮습니다. Cbet을 받아도 절반 이상 콜합니다. 웬투 쇼다운 40에서 60%로 높습니다. 쇼다운까지 자주 갑니다. $1 쇼다운 45% 이하로 낮습니다. 쇼다운에서 자주 집니다. 행동 패턴 관찰, 프리플랍, ISO에 대해 림프 콜 거의 항상 합니다. 플랍에서 어떤 조각이라도 맞추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백도어 드로우, 겉샷, 심지어 에이스 하이로도 콜합니다. 리버까지 가셔야 겨우 폴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략 전략, 프리플랍 전략, 스테이션 피스를 상대로는 ISO 레인지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폴드 에코트가 거의 없으므로 포스트 플랍에서 실제로 강한 핸들을 만들 수 있는 핸드들로만 진입해야 합니다. 플랍 전략, 블러프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직 밸류 베팅만 해야 하며 밸류가 있을 때는 크게 베팅해서 최대한 추출해야 합니다. Cbet 빈도, 밸류가 있을 때만 Cbet 사이징, 큰 사이즈로 밸류 추출, 체크백, 밸류가 없으면 체크하고 무료 카드 보기, 턴 리버 전략, 스테이션은 약한 페어나 에이스 하이로도 끝까지 콜하므로 밸류 핸드일 때는 계속 베팅해야 합니다. 심 밸류 베팅, 세컨 페어, 심지어 좋은 서드 페어로도 밸류 베팅 가능하고요. 사이징, 상대가 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베팅, 블러프 금지, 트리플 배럴 블러프는 절대 시도하지 말 것. 예제를 보겠습니다. 밸류 극대화, 림프하고 콜을 합니다. 탑페어 탑키커, 크게 75% 정도 Cbet 콜을 하고요. 다시 크게 대략 80% 베팅 콜을 하고요. 팟이 조금 안되는 올인 콜. 두 번째, 신 밸류 사항, UTG 림프, 컷오프에서 4BB로 아이솔레이션, UTG 콜, 탑페어 굿키커, 대략 70% 베팅 콜하고 에이스가 떴습니다. 책, 에이스 의식해서 일단 체크백하고 다시 책, 리브에 신 밸류 하프 조금 넘게 베팅을 하고요. 콜. 턴 에이스에서 체크했지만 리버에서 여전히 신 밸류 베팅 가능합니다. 세 번째, 피드와 폴드 피시. 피드와 폴드 피시는 포커에서 가장 흔하게 만들 수 있는 약한 플레이어 유형입니다. 이들의 플레이 스타일은 매우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데 플랍에서 무언가를 맞추면 계속 플레이하지만 맞추지 못하면 즉시 포기하는 수동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이들은 포커의 복잡한 전략적 요소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좋은 카드 나오면 계속 안 나오면 포기라는 초보적인 사고방식으로 게임을 합니다. 상세 식별 방법, 통계적 지표, VP, PFR 비율 40대 6, 34대 11처럼 VP과 PFR 사이에 큰 격차를 보입니다. 이는 많은 핸들을 플레이하지만 높은 VP, 거의 레이지하지 않는다, 낮은 PFR을 의미합니다. Cbet 폴드율 65에서 75%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이는 플랍에서 Cbet을 받으면 절반 이상 폴드한다는 뜻입니다. 플랍 후 행동 패턴, 플랍을 맞추지 못하면 거의 즉시 포기하며 턴까지 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행동 패턴 관찰, 프리플랍에서 주로 림프로 팟에 참여합니다. ISO 레이즈에 대해 가끔 폴하지만 상당수는 폴드합니다. 플랍에서 탑 페어나 드로우 없이는 거의 계속하지 않습니다. 책 폴드를 매우 자주 합니다. 공략 전략, 프리플랍 전략, 포지션이 있을 때는 매우 광범위한 레인지로 ISO 레이즈가 가능합니다. 이들은 프리플랍 폴드 에코티가 높고 포스트 플랍에서도 자주 포기하기 때문에 약한 핸드로도 수익성 있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플랍 전략, 거의 모든 플랍에서 C벳을 해야 합니다. 이들은 플랍을 맞추지 못하면 대부분 포기하므로 보드 텍스처와 관계없이 높은 성공률을 보입니다. C벳 빈도, 보드 불문 거의 모든 플랍에서 C벳, C벳 사이징, 작은 사이즈로도 충분한 폴드 에코티, 외상, 매우 코디네이트된 보드, 예를 들면 789, 투톤에서는 책 고려, 턴 리버 전략, 플랍 C벳의 콜을 받았다면 상대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약한 페어나 드로우로도 플랍에서 한번 콜하고 턴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턴 배럴, 스퀘어 카드, 에이스나 킹이 나왔을 때 2차 배럴 효과적이고요. 리버까지 남아있다면 대부분 쇼다운 밸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포지션에서의 ISO, MP 림프, 버튼에서 삽입으로 아이솔레이션, MP가 콜하고요. SI 보드, 작게 C벳, 폴드. SI 보드에서는 ISO 어그레서에게 유리합니다. 상대는 에이스가 없으면 대부분 폴드합니다. 블러프 기회, UTG 림프, 컷오프에서 3.5BB로 아이솔레이션, UTG 콜. 킹63, 저희는 미스했습니다. 작은 C벳, 폴드합니다. 드라이한 킹하이 보드, 상대가 킹이나 파켓 페어가 없으면 거의 확실히 폴드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웨일. 웨일은 포커 테이블의 황금거위입니다. 이들은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극도로 낮고 돈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며 순전히 재미와 도박의 스릴을 위해 플레이합니다. 일반적인 전략 개념이 통하지 않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플레이를 자주 보여줍니다. 참고로 웨일 타입은 포크브러스 1회4 토너먼트에 자주 출연합니다. 이때가 황금 기회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웨일 만나는 날에는 초중반에 쉽게 칩업하고 거의 항상 파이널 테이블에 어렵지 않게 갔었습니다. 통계지표 VP PFR 95, 80, 74, 4 같은 비현실적인 수치, 웬투 쇼다운 50% 이상, 거의 모든 핸들을 쇼다운까지, 폴트 트리벳 10% 미만, 트리벳에도 거의 폴드 안합니다. 스택 관리, 자주 리바이하며 돈을 계속 테이블에 투입, 3번 리바이 하는 거는 기본이죠. 행동 패턴 관찰, 7위 업숙 같은 쓰레기 핸드로도 큰 레이즈, 노페어, 노 드로우로도 3 스트리트 콜, 리버에서 갑자기 거대한 오버벳, 프리플랍 100BB 이상 올인을 자주 시도, 공략 전략, 프리플랍 전략, 웨일을 상대로는 가능한 한 자주 팟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들의 실수 빈도가 너무 높아서 합리적인 핸드라면 무엇이든 수익성이 있습니다. 플랍 전략, 단순하고 직접적인 플레이가 최선입니다. 복잡한 전략은 불필요하며 밸류가 있으면 베팅하고 없으면 체크합니다. 밸류 베팅, 어떤 페어든 밸류 베팅 가능. 사이징, 크게 베팅해도 콜. 블러프,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웨일은 너무 자주 콜하기 때문에 블러프 성공률이 낮음. 다만 특정 보드 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음. 턴 리버 전략, 웨일은 믿기 힘든 핸드로도 콜하므로 밸류 렌즈를 극도로 넓게 가져가야 합니다. 신 밸류 극한, SI 킹 하이로도 가끔 밸류 베팅 할 수 있습니다. 오버벳, 너츠급 핸드에서는 EX팟, 3X팟 오버벳에도 콜. 주의사항, 가끔 진짜 핸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극단적 밸류 추출, 에어라인이 들어왔고요. 웨일이 20BB 오픈을 합니다. 3X로 레이즈, 300BB 올인, 일반 상대라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웨일에게는 일상입니다. 넓은 밸류 레인지, OBB로 아이솔레이션 콜하고요. 탑페어, 웨일이 팟사이즈 동크 콜하고요. 웨일이 오버벳 150% 더블 배럴 콜하고요. 리버에는 포기한 것 같네요. 저희가 약 60% 밸류 베팅 웨일 콜합니다.
하페어로 큰 배팅들을 콜하고 리버에서도 밸류 추출합니다. 종합 전략 매트릭스, PC 유형별 공략 가이드, 프리플랍 전략, 플랍 전략, 턴 리버 전략, 배팅 사이즈, 핵심 전략 주의사항으로 보겠습니다. 피드와 폴드 PC, 광범위 아이솔레이션, 폴드 에코트가 높기 때문에 넓게 아이솔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플랍 전략, 대부분 보드에서 10벳, 턴 리버 전략, 투배럴 자주 성공, 스퀘어 카드 활용, 배팅 사이즈, 작은 사이징, 핵심 전략, 폴드 에코트 활용. 주의사항은 과도한 블러프 주의를 해야 되고요. 스테이션 PC를 상대로는 프리플랍 전략, 아이소 좁힘, 상위 핸드로만 강한 핸드 위주, 플랍 전략, 블러프 금지, 밸류 위주, 턴 리버 전략, 끝까지 밸류 추출, 신밸류 가능, 배팅 사이즈, 큰 사이즈, 핵심 전략, 밸류 중심. 주의사항은 블러프 절대 금지, 어그로 PC 상대로는 강한 핸드 위주, 아이솔레이션, 플랍 전략, 체크 콜 혼합, 공격성 역이용, 턴 리버 전략에서는 쇼다운 밸류로 블러프 받아내기, 배팅 사이즈, 중간 사이즈, 핵심 전략은 트랩 앤 콜다운. 주의사항은 틸트 유발주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그로 PC들은 정말 신경을 긁습니다. 림프 하다가 우리가 아이솔레이션 하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3벳이 날라오고 또 팟 사이즈로 무자비하게 10벳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앞서 있는 핸들을 갖고 있어도 홀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문제는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큰일 납니다. 이른바 틸트 상태로 빠지기 쉬운 거예요. 틸트가 걸리면 불필요한 콜을 하거나 과도하게 포맷을 치고 혹은 끝까지 무리하게 콜다운 하게 됩니다. 결국 손해는 우리 목이 되는 겁니다. 웨일, 굿도로 넓은 ISO 가능, 플랍 전략은 블러프 불필요, 밸류 위주, 턴 리버 전략, 강한 핸드로 크게 배팅, 배팅 사이즈 초댕 사이즈도 가능하고요. 핵심 전략 단순하게 플레이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베리언스 관리 필수.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아마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앞서 있는 상황인데 웨일이 계속 블러프로 밀다가 리버에서 기적처럼 역전하는 경우요.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너너너너 드로우가 리버에 뜬다든가 낮은 확률로 한 장짜리 드로우가 리버에 완성되는 경우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냥 탈락입니다. 즉 이런 플레이어들 때문에 베리언스 분산이 엄청 커집니다. 거의 대부분 수익을 내더라도 가끔은 크게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웨일들이 왜 이런 플레이를 하느냐? 단순합니다. 3 옵수 같은 핸드로 트리플 배럴 블러프를 날리다가 리버에 원핸드 플러시 맞추고 에어라인 같은 프리미엄 핸드를 깨는 재미, 그 재미 때문에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대를 만났을 땐 대부분 크게 먹으니까 가끔은 세금 낸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어그로 피시 상대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항상 크게 앞서 있습니다. 가끔 미친 액션이 맞아떨어져서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건 그냥 게임의 일부입니다. 줄 땐 줘야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멘탈 관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이 멘탈 관리가 힘듭니다. 상세 전략 포인트, 배팅 패턴 조정, 작은 사이즈 피드와 폴드 같은 경우, 큰 사이즈 스테이션 상대로, 중간 사이즈 어그로, 초댕 사이즈 웨이 상대로, 포스트 플랍 우선순위, 피드와 폴드, 블러프를 좀 높여도 되고요. 스테이션 상대로는 밸류만, 블러프 절대 금지, 어그로 상대는 트랩을 넣는 것이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웨일 상대로는 단순 밸류, 복잡한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실전 활용 팁, 빠른 식별 체크리스트, VPPFR 확인, 첫 5핸드 행동 패턴 관찰, 10벳에 대한 반응 확인, 3벳 상황에서의 행동 관찰, 전략 실행 우선순위, 안전 제일, 확실하지 않으면 보수적으로, 점진적 조정,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 지속적 관찰, 상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수익 극대화, 기회가 오면 과감하게. 이러한 조정된 전략을 통해 각 PC 유형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정확히識別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일관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4가지 PC 유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드와 폴드 PC는 작은 사이즈로 자주 블러프하고, 스테이션 PC는 블러프 절대 금지, 오직 밸류만, 어그로 PC는 그들의 공격성을 역이용한 트랩 플레이, 웨일은 단순하고 직접적인 밸류 중심 플레이. 기억하세요. 같은 핸드라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테이블에 앉자마자 상대를 빠르게 분류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실전에서 꾸준한 관찰과 적용입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시면 곧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럼 테이블에서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